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에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입성을 했고 대선과 인수위를 비롯해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했습니다. 그런 그가 법정에서 폭탄 발언을 했죠. 증거 능력 여부를 놓고 논란이 됐던 자신의 수첩 11권이 결국에는 증거로 채택이 되자 갑자기 손을 번쩍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을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검찰에 소환될 때만 해도 자신은 대통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에 묵비권을 행사하려고 했지만 변호인들이 역사 앞에 섰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진실을 얘기하라고 해서 고심 끝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또 수첩 11권도 나중에 다시 돌려준다고 해서 보좌관을 시켜서 가져오라고 한 것이었다면서 수첩을 숨기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는데요. 있는 그대로 다 얘기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조서, 그 안에는 또 어떤 진실이 숨어 있을까요? 또 이 밖에 최순실 재판에서 새로 나온 소식들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박상현 앵커가 얘기한 것처럼 그 변호인의 설득에 좀 동의를 한 거죠, 그죠? 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엘리트, 소위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많이 배우고 좀 출세를 한 사람들이 이 출세와 양심 사이에서 어느 정도 갈등을 했을까라는 의문을 제가 갖게 되더라고요. 지금 구속된 사람도 있고 구속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이게 옳지 않다는 걸 좀 알면서도 이 출세했던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양심을 어느 정도 버려야 했던 그런 상황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는 교수 출신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저쪽으로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심부름하다가 지금 잘못 인생이 망가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예요. 그런데 그 수석회의 같은 데서 보면 늘 모두가 다 적고 있잖아요.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만 이렇게 연설문을 읽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고 다 적고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저는 그 적는 장면을 보면서 저렇게 다 적다가 나중에 무슨 사단이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거 다 증거물이 될 수 있는데 거기 낙서하고 있지 않은 이상은 그게 다 증거물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법과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4년 동안 한 걸 돌아보면 불법과 반칙이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분노를 한 것이죠. 우리 모두 답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뭐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고 있고 또 고치려는 의지 문제라고 보이는데 지금 이걸 고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안종범 수석이 뭐 변호인의 말을 들었건 아무튼 진실을 밝히겠다고 한 것은 일종의 용기를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안종범 수석의 이 선택에 대해서 좀 만시지탄이다. 늦어도 좀 너무 늦은 것이 아니냐는 생각입니다.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 김상률 전 교문수석이 출석을 했는데 그 헌법재판관들이 물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런 부당한 지시를 왜 그렇게 이행했느냐니까. 거기에 대한 판단 스스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것도 판단을 못하느냐고 질타를 했는데 사실 안종범 수석이 지금 역사 앞에 섰다는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인식을 제대로만 갖고 싶다고 한다면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수석 재임 때 대통령이 부당한 지시 미국의 경제학 박사 그런 명문대학의 경제학 교수까지 지내신 분이 그 정도의 그 판단이 안 쓰겠습니까? 그때 왜 그러면 당당하게 나서서 자신이 직을 걸고 아니도옵니다. 이렇게 하고 자신이 직을 걸고 그냥 놔도 자신이 돌아갈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신을 했더라고 한다면 오늘날 같은 이런 비극이 오는데 나름대로는 상당히 최소화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안종범 수석이 법정에서 나름대로 뭐 참여의 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죗값은 어차피 치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 연장선상에서 사실 안종범 전 수석의 지금 저런 발언을 저는 다 믿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좀 취재를 해보면 안종범 전 수석이 이 사건의 초기부터 사실은 뭐 무기권을 행사하고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했었다? 그렇지 않고 안종범 전 수석 주변에서 이미 억울하다는 얘기가 초기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 왜 나한테 지금 이러저러한 죄를 물으려고 하느냐는 얘기가 초기부터 나온 것으로 봐서는 저는 처음부터 사실은 이 본인이 약간 이 책임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저 수첩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진실에 가까운 얘기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수첩 말이에요. 수첩 말씀하시죠. 수첩을 이제 전부 수첩 증거로 채택했어요. 그렇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됩니까? 당연히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안종범 수석은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다 진술을 했습니다. 그 진술을 한데 이게 일종의 자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백은 우리 법상 자백만 가지고는 절대로 벌을 줄 수가 없고 이거를 증거로 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쓴 거지만 수첩에 별도로 적어놓은 것은 별도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예. 진술이 있고 자백이 있고 그거를 보강해주는 증거로서 수첩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수첩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다 증거로 예. 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또 다른 얘기가 있었죠. 이한선 전 미르재단 상임이사요. 최순실 씨가 재단을 직접 미르재단을 직접 운영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하고 최순실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얘기도 했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죠? 이한선 이사가 지금 직접 차은택 씨를 만나가지고 예. 최경희 전 총장도 만났었고 그게 이제 지시가 최순실 씨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63빌딩에서 최순실 씨하고 최경희 두 사람이 만났다는 얘기도 들었고 본인은 또 직접적으로 이화여대에 들어가서 총장실에서 교수들도 만났는데 식품영화학과 교수들도 만났고 그거는 또 본인이 그렇게 했던 것은 결국은 최순실 씨의 지시로 인했던 거고 예. 생각해 보시면 이화여대가 K푸드 사업이라고 하죠. 미르재단이 했었던 문화사업 중에 하나 아프리카 같은 데 이렇게 우리나라 음식 가공한 것들을 공급하는 사업을 이화여대가 갑작스럽게 선정이 돼서 그 부분도 의혹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 고리가 새롭게 열리는 거였는데 하여튼 최경희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이제 곧 특검 수사를 받아야 되고 최순실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학부형으로서 몇 번 만난 것밖에 없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는 증언이 또 새롭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증거로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한 수십 번 정도의 전화 통화를 한 게 드러났거든요. 그 예. 전화 전화 통화한 기간이 한 1년 남짓한데 수십 번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도 또 전화 통화를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63빌딩에서 뭐 만났다는 건 들었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다 쳐도 여하튼 수십 번을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냥 아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믿기 어렵죠. 알겠습니다. 예. 국회에서 최경희 총장이 그렇게 증언을 했죠. 최순실 씨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구가 정윤회 씨 딸이라고 해서 자기는 정윤회라는 사람도 몰랐다는 거지. 왜? 이공개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나름대로 정유라라는 걸 이 조회를 해보니까 검색을 해보니까 그때서 알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논 진술들이 다 지금 이제 전 네. 미르재단 전 이사 이런 분들이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야 최경희 총장이 전 국민들 앞에서 진짜 거짓말을 해도 아주 된통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지식인으로서의 그러한 부분들의 처신에 대해서도 좀 이 상당히 좀 이 지적을 명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